확실히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만났을 때 계약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도움이 되는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해보면 알아.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건 좀 꿀팁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을까요? 영업에 관련된 꿀팁을 하나 얘기해 볼게. 프랜차이즈 영업 담당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것 같아? 상담? 그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상담을 하니까 언제 가장 허탈할까?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깨질 때? 그렇지. 열정적으로 설명을 다 했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다른 거 알아보고 있어요, 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간을 따져보니까 상담하면서 실제로 계약할 사람이 아닌데 단순한 문인데 이걸 판단할 수가 없지. 당연히 전화 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1%의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설득해야 되는 게 영업 담당자의 역할이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득을 하려고 설명을 하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근데 1시간, 2시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상대방은 그냥 단순히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그럴 때 정말 허탈하거든. 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비용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영업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 어쨌든 고정적으로 이제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일보다도 하루 종일 이제 전화통화만 하고 있고 이걸로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였냐면 창업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창업 비용이 얼마냐, 몇 평부터 가능한지, 이 자리에다가 할 수 있는지 등. 사실 뽑아보면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매번 전화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영상으로 기록하면 문의가 왔을 때 우선은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통화를 하자고 해서 허들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들을 다 보고 그냥 단순히 문의했던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 다 해결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단순 문의하는 사람들의 1차 필터링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간적인 낭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정말 해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영업 직원한테도 효율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다. 무조건 좋고,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업 직원이 처음에 내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사실 좀 불안해하거든. 그래서 영업팀하고 이제 얘기할 때 요즘에 그 창업자들 만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 실제로. 그럼 그 대답을 어떻게 해줘요? 영업 담당자가? 어떤 식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모호한 설명을 그래서 많이 해. 그러니까 영업팀하고 미팅을 할 때는 항상 우리 브랜드에서 장점을 몇 시간 동안 처음에 설명을 해주거든. 내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창업자들한테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걸. 예를 들면 본부장님 영업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대답하기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그거 대답을 안 하면 안 되지. 대표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요즘 영업을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손님을 만났을 때 내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해요야. 내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해요? 당연히 물어보지.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해요? 라고 정확히 물어보지 않지만 이 영업 담당자가 내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만났을 때 내 브랜드에 대한 장점을 몇 번이고 다시 설명을 한다고. 혹시라도 다르게 설명할까봐, 만난 사람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또 누락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약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영업 담당자가 내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매력적이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대표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매력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지. 그래, 그 부분을 항상 불안해하고, 또 하나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을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설득했는지가 또 불안해. 과장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 매출이 한 3천 정도야. 근데 이 영업 직원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4천이라고 얘기하고 5천이라고 얘기하고 막 너무 잘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너무 과장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까봐.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리스크를 내가 안게 될까봐 불안하지. 이 직원을 그만두면 끝이잖아. 모든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는 거잖아.
항상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야. 영업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부터 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대표가 내 브랜드에 대한 창업자들의 궁금해하는 이 부분들 있잖아.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남겨두는 거야, 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창업자들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찍어둔 영상을 먼저 보게끔 하는 거지. 그럼 영업 담당자하고 창업자하고 만났을 때 당연히 이 창업자는 내가 찍어둔 영상을 먼저 한번 봤을 거 아니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일하게 되는 거니까 불안 요소를 좀 없어지게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영업 담당자가 불필요한 통화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줄이게 되는 거고. 반론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10%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나서 계약 성사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영업 담당자의 역할인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의 감도가 있는 사람조차도 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 내가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할 게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영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를 했을 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단순히 물어볼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잖아. 그럼 전화 안 받고 어차피 괜히 전화 통화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고,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또 똑같은 질문을 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똑같이 만남을 유도하고 미팅을 유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과정은 똑같은데 확실히 시간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고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만났을 때 계약으로 이루어질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 도움이 되는 꿀팁인 것 같아. 이거는 한번 해보면 알아. 이 영상을 보고 만나는 거하고 아예 처음 그냥 미팅하는 거하고는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이거는 추천해. 그러면 프랜차이즈 영업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마주치는 어려움이나 뭐 난관 같은 거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초반에 일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브랜드는 되게 유행성 브랜드인 것 같은 거야. 처음에 막 잘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방 꺾이는 브랜드들 있잖아. 지나온 브랜드들 말하면 대만 카스테라, 얼마 전에 탕후루, 이렇게 유행하는 브랜드를 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하면서도 잘 몰랐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잘 돼서 3년 갈지 5년 갈지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나는 처음에 할 때부터 아 이건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 아닌가? 지금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매출이 꺾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차지 않았지만 일을 처음에 배울 때 소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 그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데 브랜드에 확신이 없을 때,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리고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잘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거의 못 본 것 같아. 처음에 10호점, 50호점, 100호점 넘어갈 때 넘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 만약에 1호점이 잘 됐어. 비슷한 상권에 2호점이 잘 돼. 3호점, 4호점 막 가. 어느 순간에 안 먹히는 상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른 케이스가 생긴 거잖아.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케이스 때문에 모든 브랜드의 확장에 가는 순간에 멈출 수는 없잖아. 근데 창업자를 만났는데 이 매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매장 안 되던데요. 가봤는데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들어가는 상권도 혹시나 저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자신 있게 저기 케이스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 그런 상황일 때가 좀 되게 난감했던 것 같아. 브랜드를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좀 부족하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잘 영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확신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1호점이 굉장히 잘 됐어. 그래서 막 브랜드 이건 확신이 생겨서 야 이건 정말 프랜차이즈 가맹 모델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막 시작해. 이런 질문을 해, 창업자들이. 여기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소시켜주지 못할 상황들이 있거든. 당연하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두 번째 매장도 똑같이 첫 번째 매장처럼 잘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당연히 예상을 하지만 데이터가 없으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당연히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한다. 1호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1호점이지만 이런 장점들. 주변 대비했을 때 이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변에 이 정도 매출을 나오는 매장은 없지 않냐. 지금 1호점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약간 찜찜하지. 100% 예비 창업자한테 내가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찜찜함이 좀 남아. 아, 과연 저분이 나랑 헤어진 후에 공감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지. 근데 그러면 브랜드가 어느 정도 매장 수가 쭉 늘어나는 상황일 때는 설득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매출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어. 아, 그러면 더 이상 뭐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담당자의 능력보다는 물론 능력의 차이도 있지. 이걸 속도를 좀 더 빨리 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브랜드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는 담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 이 사람의 실력이. 영업 담당자의 진짜 실력은 그때는 잘 안 보이지. 그냥 브랜드가 워낙 잘 나가니까. 내가 전에 청년다방 할 때도 중간에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 매장이 200개 넘어갈 때 대표님이 한 달에 막 5개, 10개씩 막 나갈 때 요즘 매장이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되게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서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냐. 지금은 노하우가 없다. 지금은 아무나 진짜 실제로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가 탄력 받으면 그때는 사실 영업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도가 낮아질 수는 있거든. 그 타이밍에선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막 잘 나갈 때는 혼자서 절대 다 처리할 수 없거든. 처음 문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서 다 그거를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럴 때라도 그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계약 건수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 못하는 사람도 계약은 하지. 근데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하거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